식재의 의의라고 본다면 이제 조경식물에 있어서 이제 조경에 있어서 식물을 이제 미적, 기능적, 생태적으로 이용을 해서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한 식물의 이용 계획을 식재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의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재 이용 효과는 로비네트가 이런 식재 이용 효과를 구분을 했는데요. 식물을 건축적으로 이용하는 형태, 그리고 공학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 그리고 기상학적으로 이용하는 형태, 그리고 미적으로 이용하는 형태, 이렇게 해서 4가지로 구분을 했고요. 그리고 식물의 건축적 이용 효과에 있어서는 건축에서는 이제 공간을 가지고 공간을 벽으로 나누거나 이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조경에서는 식물을 가지고 이제 이런 건축적 이용 효과를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축적 이용 효과에 있어서는 이제 사생활 보호를 하는 이런 것들이 건축적 이용 효과이고, 그리고 차단과 은폐, 그리고 공간 분할, 점진적인 이해가 건축적 이용 효과입니다. 즉 이런 공간을 나눌 때 수목의 크기로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수목의 크기가 사람 눈보다 훨씬 더 높은 높이를 가지게 된다면 앞쪽의 공간은 이제 보이지 않도록 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생활 보호라든지 차단과 은폐의 역할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슴 정도의 높이에서 이제 공간을 구분하고 있다면 이제 벽체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의 분할 역할, 그리고 무릎 정도의 높이에서 구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공간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점진적인 이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물의 공학적 이용 효과에 있어서는 이런 비탈면 같은데 이제 잔디를 식재를 해주거나 학교 운동장 같은데 잔디를 식재를 해주게 되면은 토양의 침식을 이렇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비탈면의 잔디 같은 경우에는 잔디의 뿌리가 이렇게 토양을 움켜잡고 있기 때문에 토양의 침식이 발생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식물의 공학적 이용 효과이고요. 그리고 수목을 이렇게 수림대를 조성을 해주게 되면은 소음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음향의 조절, 그리고 자, 대기 정화의 작용 같은 경우에는 식물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런 식물이 CO2를 흡수하고 O2를 이제 방출하죠. 그래서 이런 대기 정화 작용, 그리고 섬광 조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름철에는 자연광 같은 것들을 녹음수로서 조절을 하고요. 그리고 야간에, 밤에 있어서는 인조강 등 해서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 중앙분리대 같은 데다가 식재를 해두게 되면은 반대편에서 이제 이렇게 야간에 불빛이 왔을 때 운전에 지장을 받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조광 조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광, 인조광 조절을 섬광 조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지피식재 같은 경우 이제 해놓게 되면 반사광선을 조절하거나 또는 이제 통행 조절 역할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식물의 기상학적인 이용 효과는 태양 복사열을 조절하거나 온도 조절, 그리고 강수, 습도, 바람 조절이 이제 기상학적 이용 효과이고요. 식물의 미적인 이용 효과는 수목을 가지고 조각물로서, 즉 토피아리 같은 거를 만들게 되면 조각물로서의 이용 효과, 그리고 수목의 어떤 섬세한 선형미를 보거나 또는 장식적인 수벽을 이용을 하거나, 그리고 조류나 소독물을 유인하는 거나 또는 구조물에 있어서의 유화 같은 경우가 식물을 미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재 이용 효과가 이제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다음은 푸르름의 효과입니다. 자, 이렇게 숲이 있다면 이런 숲이 가지는 물리적인 효과와 심리적인 효과로 구분한다면, 물리적인 효과는 재해 방지, 방화 방풍, 대기 정화, 기후 완화 등의 이제 이런 물리적인 효과가 있고요. 자, 이런 숲 속에서 우리가 뭔가 산책을 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정신도 이제 맑아지겠죠. 그래서 정신적, 육체적 활력을 제공하는 것들은 심리적인 효과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째 보시면 이제 식재를 할 때 물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식재 설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를 하는 게 수목의 이제 형태인데, 그 수목의 형태는 이런 가지,
즉 굵은 가지나 장가지의 배열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특히 원추형 수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로 주로 자라는 정화가 많이 발달이 되고요. 치가의 발달이 정화보다는 조금 이제 미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화의 발달이 우수한 종류들은 주로 원추형으로 발달이 되는데, 그런 종류들이 주로 이런 상록 상록 침엽수들이 이제 원추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나구송이나 메타세콰이아, 히말라야 시다, 가이즈가 향나무, 편백, 화백, 우리가 식재하는 소나무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원추형의 수종이고, 상록 침엽 교목들은 원추형의 수종이고요. 자, 우산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 자, 그래서 이런 우산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형태는 단풍나무나 매화나무, 왕벚나무, 그리고 정수리가 이렇게 둥근 형태, 원정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는 플라타나스, 벽오동, 회화나무 등이 이제 원정형에 해당이 되고요. 자, 평정형은 이렇게 삼각형, 역삼각형 모양인데요. 이거를 다른 말로 배상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종들은 정수리가 평평하다라고 이제 해서 평정형이고요. 정수리가 평평하다. 그리고 이런 종류가 느티나무, 가죽나무, 배롱나무 등이 평정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방구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격가지가 이제 발달을 해서 이렇게 이제 이런 형태. 형태를 이룬 거에서 이런 거를 방구형이라고 하고, 반송, 개나리, 팔손이, 병꽃나무 등 관목 종류들이 이제 방구형에 주로 해당이 된다. 그리고 기어서 자라는 종류들이 이제 포복형이고요. 하수형 같은 경우에는 가지의 발달이 아주 비대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가지가 밑으로 처지는 형태. 그래서 주로 버드나무 종류가 이런 이제 하수형에 해당이 된다. 라고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 나무를 식재를 할 때는 형태를 일단 제일 먼저 고려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질감인데요. 자, 질감은 보거나 느낄 수 있는 식물 재료의 표면 상태. 자, 그러면 식물에 있어서, 즉 수목에 있어서의 어떤 질감의 결정 요소는 잎의 또는 꽃의 생김새와 크기, 착색 밀도 또는 착색 상태로 질감을 결정합니다. 즉 잎이 크거나 또는 꽃이 크다라는 거는 거친 질감의 수종이다라는 거고요. 잎이 작거나 꽃이 작다라는 거는 부드러운 질감의 수종을 이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 플라타나스가 있고, 타너스랑 그리고 은행나무, 그리고 잣나무가 있다. 자, 다음을 질감이 거친 순서에서 부드러운 순서, 즉 고운 질감의 순서로 나열해라라고 한다면, 플라타나스는 잎이 손바닥 모양으로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은행나무는 오리발처럼 이렇게 갈라졌고, 잣나무는 잎이 이제 바늘 모양으로 5개가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가장 부드러운 질감은 잣나무, 그 중간 질감이 은행나무, 거친 질감이 플라타나스가 되겠죠. 그래서 거친 순서로 얘기하면 이렇게 플라타나스가 제일 거칠고, 그 다음에 은행나무, 그 다음에 잣나무, 이런 순서로 된다. 자, 이렇게 거친 질감이다라는 거는 아무튼 크다라는 거죠. 꽃이나 잎이 크다라는 거. 그리고 무게감은, 거친 질감은 무겁게 느껴집니다. 무겁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부드러운 질감은 가볍게 느껴진다.